오늘은 CJ헬로의 인건비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이 이제 행하고 있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나눠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짓거리는 거지. 자, 보시면 자, 작년 동기에 1236명 직원이 있었는데 올해 동기에, 그러니까 반기죠. 19년도 2분기 말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1194명. 이게 3.39% 감소한 거예요. 3.39%. 근데 인건비는 2.4% 감소한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직원을 고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영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실적이 뭐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3사가 지금 뭐 보조금 경쟁에서도 이제 밀리고 통신 3사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IPTV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결합 상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존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다양하고 비트 스트레이드라나 그 비트값이 있어요. 화질을 말하는 그 비트값이 있는데 그 비트값 자체가 IPTV가 대체적으로 높아요. UHD 방송 다음으로 높은 게 IPTV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이 안 돼요. 컨텐츠의 다양성, 편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IPTV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5G, 5G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5G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에서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CJ헬로가 부가 서비스 매출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것이 뭐 렌탈 TV라든지 아니면 이제 핸드폰 쪽에서 뭐 리퍼폰 같은 거, 저렴한 폰 같은 걸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많이 신장을 하였다. 그쪽에서 많이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성장이라기보다는 회복이죠. 기존의 가지고 있던 파일을 유지하는 수준.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왔었는데, 그 대표님이 바뀌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또 이게 주춤해지고 있는 게 5G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후달리게 돼요. 가격 경쟁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가격 경쟁인데 사실 없는 거죠. 출혈 경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출혈 경쟁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계속 혜택을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VOD 같은 거를 더 많이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같은 거 많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을 후려친다든지, 그런 수밖에 지금 없는데, 그런 지금 현상이 몇 년째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개판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개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회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성장성은 그냥 제로예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성장성 평가점수 1점, 수익성 평가점수 1점이에요. 수익성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 수익이 꾸준히 창출된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생각보다 다소 이제 경기 변동에 강한 편이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일어나죠. 거지 같은 상황에 모든 제조업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제조업이 아닌 이런 어떤 서비스와 비슷한 이런 산업에서도 이게 컨텐츠 산업이면서 일종의 통신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텐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직원 그 비중은 이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좀 남성연대 그 팬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양성편등연대인가 하여튼 이상한 거로 바뀌었죠. 이런 거 많이 눈여겨봐야죠. 여자가 단가가 싸니까 여직원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계산을 한 거냐? 단기에만 계산한 거니까.
이거를 제가 아마 1년치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있는데, 최근에 1년치. 근데, 비슷해요. 그냥, 여직원들은 늘어나고 있고, 여직원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지. 여직원 수가 뭐 단순히 늘어난다기보다는, 여직원 327명, 수 작은 게 이게 여직원 수였는데, 뭐 325로 바뀌어버렸다. 숫자는 감소했는데, 어쨌든, 감소한 건 맞는데, 그 비중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나가버리면 여직원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직원조차도 많이 안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금 짓거려야 했던 현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329명 같은 게 327로 바뀌어버리고. 물론 여직원 감소 비중은 전체 직원이 감소율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양호한 편이지, 저 정도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여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속연수 얼마 전에 제가 계산해 놓은 건데, 평균값으로 가중평균치 비슷하게 그냥 대충 때려박은 거고, 이게 0.25라고 하는 것은 이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0.25가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분기가 0.25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가중평균값이 나와버리겠죠. 대충 계산해버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한 거죠? 근속연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입? 그러니까 병아리들을 많이 안 쓴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근속연수는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남자랑 여자의 차이예요. 이 계산은 어떻게 했냐? 그냥 이거 뺀 거예요. 그냥 작년 말 거를 올해, 그러니까 2분기 보고서에 나온 것을 가중평균값을 구해가지고 대충 빼본 거예요. 근데, 남직원들은 이게 보면 근속연수가 많이 증가가 안 한 거예요. 0.36밖에 증가를 안 해버렸어.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0.5가 증가가 해야 되는데 0.36. 그럼 남직원 수도 감소했는데 근속연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오래된 남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죠. 남자들 위주로. 물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근속연수가 짧은 편이에요. 어쨌든 나이 든 사람 위주로, 오래 있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치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에 의하면, 어쨌든 남직원 채용보다는 여직원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여기에도.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좀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0.43이 나타내는 거예요. 0.36에서 0.43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사람도 많이 안 치웠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여직원 정리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직원 정리에는 좀 소홀했다. 네, 이에 비해서 남직원 정리에는 좀 적극적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만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쪼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젊은 남자분들, 지금 일하고 계신 남자분들은 더더욱 문재인 같은 사람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문재인을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아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단가가 비싸니까 남자들 먼저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지. 그만큼 한계점에 속해 있는 기업, 그러면서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영위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날 거예요. 좀 뭔가 이제 영업력이 악화가 되고 있다. 영업 업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비용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인건비를 참 많이 건드려요. 이거 얼마 차지하지도 않는 건데 굉장히 많이 건드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법 차지하는 것 같아요. 500억대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굉장히 지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 곳이 없다. 가면 갈수록. 여자들한테만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최저시급 올라가는 것들이. 여기 보면 어디 보자. 이게 남녀. 이게 똑같은 보도 제작이어도 여자가 좀 싸요.
이거 보면 여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근속연수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직급에서 차이가 나겠죠.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같이 들어와도 약간의 차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글쎄요, 이게 합리적인 걸까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현상이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자들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돈 이거밖에 못 받는다. 근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받냐? 근속연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지. 짬밥이 있잖아, 짬밥이. 그럼 너희들도 힘든 거 많이 하던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안 힘드냐. 여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갈등을 조장하는 거야, 이게. 뭐, 평등해야 된다. 뭐, 급여 차이를 없애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평등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숫자로 보면 또 얘기를 하겠지. 꼬투리를 잡겠지. 여기 왜 이렇게 여자가 작냐고. 회사 자체가 여자가 작은데 여자 고용 비율을 높이고 있는 거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유치원 교사는 왜 남자는 왜 이렇게 없어? 거기는 다 사람이 역할론이라는 게 있어. 그 성별마다 역할론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간과하고 나서 이렇게 숫자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물론 숫자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그래요. 비슷해요 지금. 뭐 최저시급을 뭐 10%씩 이렇게 때려 올려버리고 무식하잖아요 이거는. 기업들은 안 그래도 그냥 쓰러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제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장벽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따라잡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돈이 억수로많은 그 해외 재벌들이 이거 따라잡기 위해서 마음먹고 이렇게 사업에 진출해버리면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인텔이나 AMD,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구조는 사실상 굉장히 불합리하다. 저는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CJ 헬로 같은 경우에 지금 통신 3사인 LG U+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결합 콘텐츠 같은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자회사에 속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고객 수가 늘어나는 알뜰폰이나 뭐 이런 알뜰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 수가 늘어나는 그 회사는 다 자회사예요. 통신 3사의 자회사. 그냥 뭐 CJ 헬로나 티브로드도 지금 자회사화 되고 있는데, 뭐 딜라이브 같은 회사들, 뭐 현대 뭐 HM이었나?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오래전에 봐가지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당백이에요. 힘들어요. 힘들어. 결합상품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어봐야 의미도 없고, 계속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CJ 헬로 인터넷 써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런 거. 티브로도 인터넷 써봤는데 화딱지 남자. 예전에 뭐 FPS 게임 많이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뇌에 지진 나요. 정전기 나요 정말. 열받습니다. 안 써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튼 인건비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있어요. 뭐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이제 뭐 포화 상태니까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예요.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도 포화 상태고, 최근에는 유튜브 때문에 뭐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TV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보고 싶은 컨텐츠를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 많이 그러시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이런 IPTV도 이제는 좀 위험하게 생겼어요. 아직까지는 IPTV는 뭐 크게 위협받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성장성이 많이 이렇게 좋았죠 그동안은.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출혈 경쟁에 의해서 꺾이는 게 아니고 그냥 얘도 이제는 시장이 뭐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첫 번째로는 뭐 TV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족들도 많고, TV를 아예 안 사는 혼족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3사로 넘어가게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폐합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업체 간에 뭐 90여 개의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빅3, 빅5 체제까지 이렇게 통신 3사에 의해서 합병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갖출 수 있다. 지금 출혈 경쟁 때문에 이것이 뭐 이 숫자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몇 년째. 최근에 광고 시장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광고 시장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뭐 지역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어쩌다 그러는데, 광고도 이제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의 발전에 의해서 시장 구조 자체가, 어떤 경쟁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뭐 미디어 뭐 3.0, 4.0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신버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서 읽게 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저도 뭐 10년 전에 있다 안 읽어가지고 지금 정작 투자할 때 되니까 그런 책을 안 읽냐. 투자 안 할 때는 그런 책을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네, 아무튼 오늘은 이상입니다. 오랜만에